이제 배우 부분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주연상에서요. 박강원 배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틀주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상식의 주최 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일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사실 초반에 여자 신인상 하나 받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저도 남자 주연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비틀주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다. 왜냐하면 한국 공연계는 코미디의 무덤이니까. 대형 무대에 올려진 작품의 코미디가 그렇게 상을 받거나 인정받지 않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비틀주스는 사실은 굉장히 시의적절을 했었어요. 비틀주스 자체가 갖고 있는 유머는 되게 미국식 유머라서 우리가 크로이를 볼 때만큼 깔깔거리게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독특하게 이 작품이 노미네이션도 많이 되고 인정받게 되는 배경이 됐는데 역시 대한민국에서 대극장에 올려지는 코미디 뮤지컬이 상까지 받는 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거리감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경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잘 되는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잘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중들은 뭔가 한해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극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제작사가 주도하고 있는 대극장 뮤지컬 시장의 흐름, 유럽풍의 멋진 음악에 의상만 해도 뭐 삐까번쩍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사람들이 좀 열광하기도 하고 아리아 한두 곡 정도는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져야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비틀주스처럼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정성껏 조명도 음향도 무대도 배우도 대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상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게 그냥 한국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번에 오셔서 방송하실 때 말씀하셨을 때 주목하게 볼만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토록 보통의 같은 경우에 작품상 후보에만 딱 올랐던 거죠. 제가 시데리우스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데리우스는 작품상을 못 받을 거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를 뽑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한계 위에 있는 작품들이라는 거죠. 선정작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보를 몇 배수로 뽑겠다는 건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부문에 뭐 후보작을 5개, 뭐 예를 들면 거의 5개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4위까지는 막 점수가 높은데 5위가 점수가 확 낮아요. 그러면 4명만 후보로 하는 거죠. 그리고 5명까지 했는데 6위가 5등하고 좀 비슷해. 후보 추천위원을 할 때 그럼 6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작품상에 6개가 됐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토록 보통의 같은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 후보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작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후보로 오르게 되는 차라리 공정한 어떤 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도 평론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개인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우리 저번에 방송하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감동이라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이다. 하지만 프로에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다. 좋은 작품은 제가 그 시상식 그 수상 소감 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정말 관객분들이랑 미리 며칠 전에 이 후보분들을 모시고 저희들끼리 투표를 했었는데 매우 높은 적중률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되게 어필하고 싶었어요.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투표와 한국 뮤지컬 어워즈의 수상 결과가 매우 많이 비슷해졌다는 것이 괜히 막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고. 가끔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와 작품의 조합이 아쉬웠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 최재림이 시카고로 조연상을 받았는데 최재림의 최고의 작품이 올해 시카고였었던가? 그건 또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최대리는 그렇게 최고의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포트 빌드. 저 하데스톤 얘기하시는 것 아, 같은데. 저는 하데스가 시카고의 빌리 플린보다는 훨씬 신선하고 네. 재밌었고요. 네. 또 뭐 예를 들자면 레드북의 차지연, 네. 차지연 잘해요. 네. 근데 저는 레드북 하면은 글쎄 올해는 안 나왔지만 유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 거. 맞아요. 저도 지금 뭐 아이비 배우가 시카고도 왔지만 또 아이비 배우를 제일 많이 봤던 거는 레드북 때 많이 봤고. 전 오히려 차지연이 올라가는 거는 잃어버린 얼굴로 네, 올라갔어야 저도 됐다. 그렇게 거의 저는 빙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부문 시상 부문의 작품 부문이야 그렇다 치는데 배우 부문으로 가면은 이 배우가 한 작품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조율하기가 되게 힘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출품을 할 때 이 네. 제작사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우리 한국 뮤지컬 아워드는 아니었지만 논란이 됐던 시상식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배우가 받았는데 상을 네. 나는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왜 조연상을 줘? 그거 제가 깊이 관여가 돼 있었던 그 공연인가요? 그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제작사에서 네. 주연이냐 조연이냐를 네. 해서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언밸런스한 네. 것들이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그 뭐지 최지혜 배우도 광주로 오르기는 했지만 그때 많이 의견 나왔던 것들 중에 다결로 올랐으면 네. 좀 좋았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좀 얘기가 많았. 이 부분은 참 어렵네요. 현재는 해당 작품의 제작사에서 한국 뮤지컬 협회로 작품에 들어가 있는 배우를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우가 선정이 됐을 때 저 작품에서 선정이 안 되고 이 작품에 선정되면 이 작품으로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게 사실은 또 막 이렇게 명확하게 줄긋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레베카에 나오는 댄버스 부인은 주연이냐 조연이냐. 저 이걸로 엄청 혼자 흥분을 막 했는데 이미 2회 때가 3회 때 조연으로 받았더라고요. 제작사가 조연으로 출품했냐 주연으로 출품했냐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좀 미비해요. 주연 조연 이거 굳이 따질 필요 있나? 네. 맞아요. 예. 만약 차라리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그냥 남자 하나 여자. 남자 여자도 할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그러면 상 4개였다가 2개 되는 거고 젠더까지 되면 하나 되는 거면 너무 적잖아요. 좀 다른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도 있다. 나이대로 줄까? 소극장 한 명, 배우장 한 명.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들이 신인상 후보가 됐을 때는 이건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을 안 주니까 빌리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성장이 돼서 나오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조연상에 네. 왜 하데스타운 여신님들이 없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사에서 안 냈으니까. 네. 예. 원종훈 교수님이 이 얘기로 화두를 딱 건넸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래 홍나연이 코로이랑 비틀즈 했으면 우리나라 최고 귀신 쪽에는 거의 무당 쪽에서는 한국 무당 정수가협회에서는 무조건 인정. 받았어야 되거든요. 인정.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사람이 이 배우를 나타내는 좀 부족하니까. 사람만 놓고 이렇게 봤으면 더 좋겠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제작사 같은 경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주연에 냈을 때가 못 받을 것 같은데 얘를 조연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제가 봤을 땐 주연인데 조연으로 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애매하네요. 예. 진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주연, 조연 가릴 거 없이 최고 배우상 이런 거에서 권위 있게 받은 사람이 확 뜰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시상식 쇼 구성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멋진 공연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올해 그래서 조금 사실은 더 박수 보내는 부분은 인기상 없애버린 거. 예. 네. 인기상에서 인기 배우 막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네. 상 줘. 그래서 그 걔네들 그거 받느라고 또 수상식 오게 하고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저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뭐 인기상 이런 거 해가지고 상 나눠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받으면 배우들도 막 너무 뿌듯한 예, 와 내가 올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상도 받았고 우리 관객들도 너무나 좋아해 줬었고 그런 상을 만들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썸씽 축하 공연의 남경주 배우를 보고 얼마 전에 봤던 빌리 엘리어트의 최정원 배우를 보는데 저런 분들이야말로 어떤 타이틀에서 상을 쥐어지면 배우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배우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상들이 애매모호한 상들 자리를 대신하는 게 더 낫다. 어찌 보면 토니상, 이런 외국에 있는 시상식들을 따라가는 길 말고 K뮤지컬의 어워즈의 다른 형태의 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꾸준히 가고 역시 결과 답은 해공 어워즈다. 그거 있어요. 영국에도 보시면 왓선 스테이지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상을 줘요. 그 걔네는 1년에 한 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홍광호가 거기서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상을 미사이공 때. 그러니까 예. 그 아카데미에서 그 상 받는 것도 왜 그 워스트인데도 막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걸 배우들이 더 쿨하게 가서 딱 이번에 이 작품에서 연기는 좀 인정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파이팅도 하고 약간 좀 그 날카롭게 얘기하고 비평하는 것도 건강하게 비평할 수 있게 돼요. 시상식 얘기를 별 얘기까지 다 하네요. 건강하게 비평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공연 시장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그럼요. 근데 이 시상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시상식 할 때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올해 공로상 받은 게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이었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좀 깊숙이 관여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제 우리가 해공 어워즈라고 얘기했는데 해공이 딤프도 커버했으면 좋겠다. 예, 올 여름쯤에 대구에서 방송 한번 하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무료겠죠? 네. 여튼 아니 그거는 대구도 좋죠 뭐. 네. 그때는 코로나도 좀 나아져서 네. 막창도 먹어가며. 막창 좋아하세요? 막창은 그 수성구 쪽에 있는 유명한 데 말고 저 달서구 쪽에 대학교 앞에서 그냥 좀 싼 맛으로 파는 막창이 좀 그쪽 막창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요. 그 저 이렇게 개천 같은 거 흘러가는 데 옆에 있는 네. 마루 막창이라고 있는데요. 네. 궁극적인 막창의 지향점. 네. 예, 해공 딤프 편을 거기서 한번 우리 이 멤버 그대로 가가지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막 그 작품도 보고 얘기도 하고. 지금 문제는 우리 해공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방송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겠다. 아니요, 저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가면 돼요. 아유, 장난이에요. 가요. 저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 페스티벌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계가 필요하니까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 정말 선선한 바람에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관람을 하고 이랬던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거든요. 코로나가 안 없어져도 관람하는 방식을 바꾸더라도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연 끝나고 막 우리 해공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창 먹으러 오시는 거지. 예. 그럼 또 같이 막창 먹고. 아니 그게 또 저기도 그래요. 에딘버러 페스티벌도 가보시면 에딘버러 페스티벌 공연이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창고 같은 데서도 하고. 근데 걔네는 공연을 하면 공연장 옆에 꼭 맥주 파는 데 있고. 그럼 공연 끝나고 1시간 공연 끝나고 다음 공연 준비할 때 배우들 나와서 자기네끼리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면 가가지고 공연 재밌었다고 얘기하고. 부산 영화제도 그 재미거든요. 부산 영화제 갔더니 막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옆에서 회 먹고 있고 장어 굽고 있고 막 이거 하는 거거든요. 대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저기 그러면 교수님 이거 배 대표님이랑 얘기 잘하셔서 저희 해외로 공연 생활의 구독자들이랑 계속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MT였어요. 대구 딤프를 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추진해볼까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기분이 좋고 막창 때문에 침이 고여서 얘기는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막창은 딤프에서 안 사주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 정도면 지금 몇 명이 갈지 안 모르겠는데 14,000명. 소죠. 예. 아, 옛날에 그거 뭐 마로니에 공원에서 뭐 콩보 그런 거 공연한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응. 옛날에 여보셔도 막 그 대구 가기 전에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맞아. 한번 시범을 하고 이거 대구 가면 외초조선도 마로니에 공원 저 원형무대에서 했었었는데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공연의 어떤 맞아요. 메카. 그러니까 저기서는 꾸준히 실내에서 저기서 하고 실내에서 조용한 쇼케이스나 제작 발표 같은 거는 담소 같은 데서 아싸 홍보했다 이런 데서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박 그냥님 어워즈 뭐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한마디 하신다면. 한국 뮤지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여자 배우님들의 무대 설 자리가 조금 좁다는 거. 오늘까지도 이제 뭐 작품 발표된 것도 다 남자 배우님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드라마만 가도 여자 배우님이 나오는 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 뮤지컬 제작사 분들이 이제 여자 배우님에 대한 여자 극 서사나 뭐 이런 여자 배우님이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극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작사 분들이요? 창작진들한테. 아, 창작진들한테? 창작진과 제작사 있으면. 하여튼 뭐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할토끼님도 저도 이제 저 이야기도 저도 공감하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작진 분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요새. 그래서 그 깊게 고민하고 만드는 작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올해 공연을 보니까 공연을 보고 되게 색다르다. 이거 되게 색다르다. 이런 느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 공연 되게 좋은데? 라고 이 공연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좀 자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이번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뭐 해화로운 공연을 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검색해서 보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공연 이야기, 어워즈 얘기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뜨거운 대구에서 우리 밤새며 해공과 함께 올해 딤프는 이걸 봤어야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그런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뮤지컬 독립 장르 되고요. 뮤지컬 발전하고 이제는 이걸 통해서 막 이렇게 부가가치도 많이 낳고 우리 해공도 들으셨어요? 해공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며. 정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올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공연을 95년부터 했는데 6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랍니다. 원종훈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가지고 그 비평을 하시고 90년대부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6회 뮤지컬 어워즈예요. 비통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비통하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무사히 7회가 되도록 더 좋은 8회가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오늘도 공연 관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네. 내일 갑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는 내일 네. 난쟁이들 봐요. 좋은 공연. 저는 라이언킹. 너무 재밌다. 공연계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공연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단입니다. 방송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